조선 땅 가장 남쪽 탐나섬. 그 섬 남쪽 포구에 무지개 주막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뱃사람들 사이에서 이 주막은 꽤나 유명했습니다. 밥맛이 기가 막히고 주인 할머니 인심이 참 후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날마다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주막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끓인 국밥, 할머니가 손수 담근 젓갈,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낸 된장찌개. 그 맛을 보려고 멀리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70이 넘은 노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빛은 맑고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웃을 때면 마치 처녀처럼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무지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무지개 할머니,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아이고, 어서들 오시오. 오늘은 갈치가 싱싱하게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돈이 없는 나그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기도 했고 아픈 사람에게는 직접 약죽을 끓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지개 할머니는 분명 전생에 큰 덕을 쌓은 분일 거야. 저렇게 마음이 곱고 부지런한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에 낯선 손님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신발은 다해져서 발가락이 보였고 며칠은 굶은 듯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필시 먼 길을 걸어왔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주막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마루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무이, 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막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저 거지같이 생긴 사람들이 무지개 할머니의 자식들이란 말인가? 손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머니 자식들이래? 아니, 그럼 왜 저 꼴이 된 거야? 할머니는 저렇게 잘 사시는데. 무지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셋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반갑지도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은 듯한 무표정.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경상도 어느 고을 관아 앞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죄인들이 끌려온다더라. 잠시 후 포졸들이 죄인 셋을 끌고 나왔습니다. 한 남자는 쇠고랑을 차고 있었고 한 여인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한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몰라. 박신의 삼남매잖아. 에이, 설마. 박신의 큰아들은 한양에서 포목 장사로 큰돈 벌었다던데? 딸은 부잣집에 시집갔고 막내는 훈장이었다면서? 그랬지. 근데 지금은 저 꼴이야. 한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쯧쯧, 어미를 내쫓은 자들의 말로가 저러하니라.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미를 내쫓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지. 저 삼남매가 어미 재산을 노리다가
어미가 전 재산 들고 사라져버린 거야. 그 뒤로 저 셋은 서로 싸우고 사기치고 빚지고 결국 적골이 된 거지. 세상에. 그러니까 말이야. 부모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저것 봐. 하늘이 다 보고 있어. 같은 어미 뱃속에서 나온 삼남매. 한쪽에서는 어미가 번창하는 주막을 일구고 한쪽에서는 자식들이 몰락하여 관아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10년 전 경상도 어느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박씨 성을 가진 호러미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러미를 박씨댁이라 불렀습니다. 박씨댁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삼남매를 키워냈습니다. 그 고생이 어찌나 심했던지 마을 사람들 중에 박씨댁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씨댁은 참 대단한 분이야. 혼자서 세 자식을 다 키워냈잖아. 그러게 밤낮으로 삭바느질하고 남의 집 빨래하고 손가락이 닳도록 일했지. 근데 자식들은 잘 됐잖아. 큰아들은 한양에서 장사하고 딸은 부잣집 시집가고 막내는 훈장이 됐고 그래 박씨댁 덕이지. 그 어미 아니었으면 저 삼남매가 어떻게 컸겠어. 맞습니다. 박씨댁은 온 마을이 인정하는 훌륭한 어미였습니다.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손가락이 닳도록 일하여 세 자식 모두 제 앞가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 창수는 한양에서 포목 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둘째 딸 오기는 이웃 고을 대지주 집에 시집을 갔으며 막내 아들 석이는 서당 훈장이 되었습니다. 박씨댁은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출세한 뒤로 어미를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설날에는 세배를 하러 오고 추석에는 송편을 함께 빚었습니다. 어미 생신에는 삼남매가 모두 모여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나니까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설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미 생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부 한 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씨댁은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큰아들은 장사가 바쁠 테고 딸은 시집살이에 정신없을 테고 막내는 서당 일에 치여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이 필요할 때는 꼭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창수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박씨댁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나물 반찬, 갓 지은 쌀밥. 창수야, 어서 먹어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창수는 밥을 몇 숟갈 뜨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장사 미천이 좀 모자랍니다. 이번에 큰 거래가 있는데 은자 50냥만 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씨댁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돈 때문에 온 거였구나.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박씨댁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돈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있다. 장사 잘 되면 갚아라. 창수는 돈을 받아들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전 바쁘니까 이만. 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시댁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며칠 뒤에는 둘째 딸 오기가 찾아왔습니다. 오기는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어무이, 나 죽겠어.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알아? 박시댁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니? 동서들이 다 비단옷 입고 폐물 달고 다니는데 나만 없어.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그러더니 오기가 말했습니다. 어무이, 비단 10필만 사줘. 안 그러면 나 시집에서 쫓겨나. 박시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게 눈에 선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또 장롱을 열어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다. 비단 사 입어라. 오기는 돈을 받더니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어무이야. 고마워. 그리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나 바빠서 먼저 간다.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또 온다는 말. 그것이 언제인지 박시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막내 서기도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서당 지붕이 새는데 고칠 돈이 없습니다. 은자 20냥만. 박시댁은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큰아들과 딸에게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가, 어미한테 이제 돈이 없다. 서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없다니요? 형이랑 누나한테는 주고 저한테는 안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맨날 저만 차별해요. 서기는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박시댁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그해 겨울 박시댁이 크게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남의 집 빨래를 하다가 그만 몸살이 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려니 했는데 열이 내리지 않고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죽을 끓여다 주며 말했습니다. 박시댁, 자식들한테 연락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박시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며칠 푹 쉬면 나을 거야. 애들 바쁜데 부를 것까지야. 하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박시댁이 크게 알아눕는다더라. 이 소식이 삼남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박시댁은 병중에도 자식들이 걱정되어 찾아온 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야. 어미가 아프다니까 달려왔구나. 박시댁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식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시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좋은 약이라도 구해왔는지 아니면 의원을 부를 계획이라도 세우는지.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큰아들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리 앓으시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 논밭이 5맞이기에 집 한 채, 평생 모으신 돈도 제법 될 텐데. 둘째 딸 오기가 받았습니다. 오라버니 말이 맞아. 미리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겠어? 나중에 서로 다투면 보기 안 좋잖아. 막내 서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누님,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건데 집이랑 땅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창수가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내가 마디인데. 오기도 질세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라버니, 여식도 자식이야. 나도 받을 권리 있어. 그때 며느리 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창수의 아내인 김 씨는 평소에도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니, 시동생, 아가씨. 저희가 마디인데 당연히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야죠. 시어머니 병수발도 저희가 할 건데. 안 그래요? 오기의 남편 사위 박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땅 중에 큰 길가 땅은 우리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 땅이 제일 값어치가 있잖습니까? 처가 체면도 있고 막내 서기의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님, 형수님, 저희가 제일 가까이 살면서 시어머니 모실 건데 당연히 저희가 많이 받아야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삼남매와 며느리, 사위까지 뒤엉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맞이야.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해. 딸도 자식이야. 차별하지 마. 저희가 모실 건데요. 큰 길가 땅은 우리 거야. 고함 소리, 울음소리, 욕설까지. 어미가 죽기도 전에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이 모든 것을 들은 박씨 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것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였구나. 박씨 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이불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30년을 손가락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30년을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습니다. 30년을 자기 한 몸 돌보지 않고 자식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미가 죽기도 전에 재산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짐승을 키웠구나. 그 순간 박씨 댁의 눈물이 변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그리 하고 싶다면 어미가 먼저 판을 엎어주마. 박씨 댁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알려면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박씨 댁의 본명은 순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글과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착해서 동네에서 순이 아가씨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선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되는 이는 과거에 뜻을 두고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당신을 정승 부인으로 만들어주겠소.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인 첫 해에 큰아들 창수를 낳았습니다. 창수가 태어난 날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보, 고맙소. 아들을 낳아줘서 정말 고맙소. 이태 뒤에 딸 오기를 낳았습니다. 오기는 얼굴이 어찌나 예쁘던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좋은 집에 시집 갈 거야. 또 3년이 지나 막내 아들 서기를 낳았습니다. 서기는 어릴 적부터 총명해서 남편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과거에 급제할 거야.
새 아이를 키우며 순이는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했습니다. 남편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뒤 그만 객지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부인,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께서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서방님이 왜?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양에서 병을 얻어 약 한 첩 제대로 못 먹고 객사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의 나이 겨우 28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정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어린 세 자식뿐이었습니다. 큰아들 창수는 8살, 딸 오기는 6살, 막내 석이는 3살. 새 아이가 어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와요? 엄마. 순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 그날부터 순이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바느질 솜씨가 좋았습니다. 양반가에서 배운 바느질이었습니다. 곱고 정교한 솜씨는 마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마을 양반집을 찾아다니며 삭바느질 일거리를 구했습니다. 부인, 제가 바느질 좀 해드릴까요? 저고리, 치마, 뭐든 만들어 드릴게요. 처음에는 무시당했습니다. 뭐야, 넌 누구야? 양반집 마나님이 삭바느질을 한다고? 하지만 순이의 솜씨를 본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삭바느질만으로는 새 아이를 먹여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순이는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겨울에도 차가운 개울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물이 어찌나 차던지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나고 골마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 이 손으로. 밤이면 바느질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습니다. 피가 나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자요? 아이들이 물으면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니는 할 일이 있어서. 너희들 먼저 자렴. 아이들이 잠들면 순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방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밥을 짓고 빨래를 하러 가고 삭바느질 일거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창수는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 비단옷을 입었는데 저는 왜 무명옷이에요? 어머니, 저 아이는 고기 반찬을 먹는데 저는 왜 나물만 먹어요? 어머니, 저 아이는 글 공부를 하는데 저는 왜 못해요? 순이는 아들의 불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해. 우리 창수한테도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싶어. 어느 날 창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양 아이들처럼 비단옷 입고 싶어요. 순이는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비단 저고리 하나를 해주었습니다. 창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 웃음 하나에 순이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웃음을 보려고 내가 사는 거야. 창수가 자라서 15이 되었을 때 한양에서 장사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양에 가서 장사 배울래요. 큰 돈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순이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 가거라. 꼭 성공해라. 순이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미천 삼아 크게 성공해라. 창수는 돈을 받아들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 아이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순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딸 오기는 얼굴이 곱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미를 닮아 바느질 솜씨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봐요. 제가 수놓은 거예요. 어머, 우리 오기 솜씨가 정말 좋구나. 오기는 16이 되자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시댁 딸이 얼굴도 예쁘고 손재주도 좋다더라. 그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딸은 정말 예쁘지.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 대지주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박시댁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삼고 싶소. 순이는 기뻤습니다. 딸이 좋은 집에 시집가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혼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비단 10필에 폐물에 가구까지 다 마련해 오시오. 순이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좋은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논 한마지기를 팔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딸 잘 사는 것만 보면 됐지. 땅이 뭐가 중요해. 순이는 혼수를 마련해 오기를 시집 보냈습니다. 오기는 가마 타고 시집 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순이는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내 석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했습니다. 글재주가 있어서 서당에 보내면 분명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당에 가서 글 공부하고 싶어요. 순이는 석이를 서당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당 수업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이는 남의 집 빨래와 삭바느질을 2배로 늘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요? 석이가 물으면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막내 글 공부시키려고 그러지.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한겨울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해도 손이 트고 갈라져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내는 꼭 훈장님이 될 거야. 아니, 과거의 급제에서 큰 벼슬을 할 거야. 석이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순이의 손가락은 쉴 날이 없었습니다. 바느질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빨래 물에 손이 터서 겨울이면 피가 맺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손가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미의 돈과 땅만 보았습니다. 그런 삼남매를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박시댁은 조용히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먼저 논밭 5마지기를 팔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몰래 팔았습니다. 박시댁, 왜 갑자기 땅을 파시오? 사정이 있어서요. 비밀로 해주세요. 그 돈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간의 식량, 그리고 평생 모은 은자를 보따리에 쌌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빈집이 되면 자식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한글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창수야, 오가, 서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남긴다. 내 평생을 너희 위해 살았다. 손가락이 닳도록, 허리가 휘도록 오직 너희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자 한다. 너희들이 내 병상 앞에서 한 말,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었다. 어미가 죽기도 전에 재산 다툼을 하는 너희들을 보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를 찾지 마라. 설령 찾아도 소용없을 것이다. 인생은 남 주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마이너스 어미가. 그날 밤 박시댁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70평생을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녕.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박시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3남매가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재산 분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정리하자.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이게. 창수가 집안을 뒤졌습니다.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뒤줄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뒤져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루 위에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3남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하셨어?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셨다고? 병상에서 우리 말을. 오기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어떻게 이럴 수가. 서기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창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잠깐, 땅은? 어머니 땅은 어떻게 된 거야? 급히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저희 어머니 땅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박시댁 땅? 며칠 전에 다 파셨어.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나도 몰라. 뭐라고요? 3남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팔고 돈을 들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충격도 잠시, 3남매는 곧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창수가 서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날 땅 얘기를 꺼냈잖아. 내가. 서기가 반박했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먼저 재산 얘기 꺼냈잖아요. 오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다 망쳤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내가 시댁채면 어쩌고 했잖아. 난 안 그랬어. 며느리들과 사위까지 가세해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형수님이 먼저 병수발 어쩌고 했잖아요. 장모님 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고함소리, 울음소리, 욕설. 결국 삼남매는 서로 원수가 되어 갈라섰습니다. 2번 다시 내 얼굴 보지 않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형제 인연 끊는다. 큰아들 창수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머니 재산을 미천 삼아 장사를 더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천이 없어졌습니다. 젠장, 어떻게 하지? 창수는 무리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외상으로 포목을 잔뜩 떼어왔습니다. 빌린 돈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 한 판만 따면 돼. 이번 한 판만.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장사는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양 점포를 빼앗겼습니다. 창수, 빚 갚아. 빚. 아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결국 창수는 한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 김씨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 이런 거지 같은 남자랑 못 살아. 창수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 오기는 친정에서 받을 재산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자 시댁에서 구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친정에서 한 푼도 못 받아온다면서? 그런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역시 가난한 집 딸은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매일 구박했습니다. 오가,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 때문에 우리 집 망신이야.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니? 남편도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친정이 그 모양이니 나까지 무시당하는 거야. 나 부인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결국 오기는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오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빈집이 되었고 오빠들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기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마님이었던 오기가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막내 서기는 서당을 유지할 돈이 없어지자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 저희 아들 다른 서당으로 보내겠습니다. 훈장님, 수업료가 너무 비싸요. 서기의 서당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안 돼. 설상가상으로 빚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부탁했습니다. 서가, 나 좀 도와줘. 보증만 서줘. 금방 갚을게. 서기는 순진하게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빚을 떼먹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훈장 나으리, 빚 갚으시오. 보증 선 사람이 갚아야지. 서기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같은 시간 탐나섬, 박시댁은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리고 이른이 넘은 나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박시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탐나섬 남쪽 포구 근처에 초가집 한 채를 빌려서 아주 작은 주막을 시작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주막인가? 모르는 할머니네. 맛이나 있으려나.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시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손수 담근 젓갈을 곁들였습니다. 쌀밥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어느 날 뱃사람 하나가 국밥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진짜 맛있소. 내가 전국 8도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뱃사람이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 저 주막 가봐. 국밥 진짜 맛있어. 진짜? 내가 거짓말하겠냐? 가보라니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 주막 국밥이 기가 막힌다더라. 주인 할머니가 참 인정이 많으시대. 거기 가면 밥값 없는 사람한테도 공짜로 밥 준다더라. 1년이 지나자 주막은 제법 번창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박시댁은 마을의 가난한 안악들을 고용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일하시겠어요? 밥값은 제가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2해가 지나자 주막은 탐나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멀리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무지개 주막이 여기야? 한양에서 왔는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박시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3년, 4년, 5년. 시간이 흐를수록 박시댁의 주막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주막 건물도 크게 늘리고 일하는 사람도 10명이 넘었습니다. 탐나섬 사람들은 박시댁을 무지개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무지개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박시댁은 혼자 힘으로 새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한쪽에서는 어미가 새 인생을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다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10년이 흘렀습니다. 3남매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큰아들 창수는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둘째 딸 오기는 남의 집 식모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막내 석이는 빚 때문에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셋 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3남매가 우연히 장터에서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갈라섰던 3남매가 다 똑같이 거지꼴이 되어 만난 것입니다. 형님, 오라버니, 서가, 오가, 셋이 서로를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오라버니, 나 너무 힘들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참을 울다가 창수가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그날 내가 재산 얘기를 먼저 꺼내서. 오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라버니. 나도 잘못했어. 시댁 체면만 생각했지. 서기가 말했습니다. 형님, 누이. 우리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삼남매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때 지나가던 장사꾼이 삼남매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왜 그리 울고 있소? 창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10년 전에 사라지셨어요. 장사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시오? 경상도요. 경상도, 경상도라. 장사꾼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탐나섬에 무지개 주막이라고 있소. 거기 주인 할머니가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던데. 혹시 아시오? 삼남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탐나섬요? 무지개 주막요? 경상도 사투리요? 장사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무지개 할머니라고 탐나섬에서 엄청 유명하시다고요. 음식 맛이 기가 막히고 인심이 후하다고. 삼남매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가보자. 삼남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탐나섬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뱃삭이 없었습니다. 셋 다 빈털털이었으니까요. 결국 걸어서 갔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지나고 전라도 끝 해남까지, 그리고 해남에서 배를 타고 탐나섬으로, 뱃삭은 배에서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노를 젓겠습니다. 짐도 나르겠습니다. 제발 태워주세요. 100길로 며칠, 육로로 며칠, 걸어서 굶어가며 겨우겨우 탐나섬에 도착했습니다. 삼남매가 무지개 주막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계실까? 주막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할머니,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시오. 할머니, 여기 손님 왔어요. 삼남매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10년 만에 본 어머니.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웃는 얼굴은 환했습니다. 어머니. 삼남매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무이, 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막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머니 자식들이래? 왜 저렇게 울어? 무슨 사연이 있나 봐. 박시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반갑지도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은 듯한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주막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삼남매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씨 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삼남매가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감히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박씨 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왔는지 안다. 10년이 지났구나. 10년. 박씨 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너희들을 미워한 적 없다. 삼남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만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박씨 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너희들이 내 병상 앞에서 나눈 말, 내 평생 잊지 못한다.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삼남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씨 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났다.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읽어서 사는 법을 보여주고 싶었다. 10년 동안 나는 혼자서 이 주막을 읽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직 내 손으로. 박씨 댁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동안 바느질과 빨래로 다른 손, 그리고 10년 동안 주막일로 더 다른 손, 굳은 살이 가득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나는 살았다.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삼남매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참을 울고 난 뒤 박씨 댁이 말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삼남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은 나눠주지 않는다. 삼남매가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이 재산은 내가 내 손으로 일군 것이다. 내가 쓸 것이다. 너희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 삼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박씨 댁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 주막에서 함께 일할 수는 있다. 밥값은 내가 줄 테니 일을 배워라. 삼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일하겠습니다, 어머니. 배우겠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삼남매는 무지개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창수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둘째 딸 오기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막내 석이는 손님 시중을 들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평생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니,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까요. 아이고, 허리야. 손이 다 트겠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창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뭘? 어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저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오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빨래 한번 해보니까 어머니가 겨울에 손 트면서 빨래하신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석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난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은 안 보고 돈만 봤으니까요. 삼남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겠습니다. 박씨 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 듣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댁이 삼남매를 불러 앉혔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삼남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씨 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산은 없어질 수 있다. 땅도, 돈도, 집도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하는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 손으로 먹고 사는 법을 알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다. 일하는 법이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삼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삼남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땅도, 돈도, 집도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몇 년 후, 무직의 주막은 탐나섬에서 가장 큰 주막이 되었습니다. 박시댁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주막을 이끌었습니다. 삼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수는 주막의 재정을 맡아 성실하게 운영했습니다. 오기는 주방을 맡아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이어받았습니다. 서기는 손님 접대를 맡아 주막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직의 주막은 참 대단해. 3대가 함께 일하잖아. 무직의 할머니가 키운 자식들이라 그런가 봐. 삼남매는 이제 돈 욕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함께 일하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창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예전에 재산 때문에 싸운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씨 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았으니 됐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남 주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며 사는 것은 나쁘지 않더라. 삼남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어머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